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입학 설명회 MC로 왔는데요. 오늘 즐겁고 정보 가득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코로나19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이곳,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입니다. 사이버대학교라고 온라인상으로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들어오실 때는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짠! 이곳이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입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를 도와주실 두 분이 계신다 하는데 어디 계실까요?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입학 설명회를 도와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인재융합학부 권구승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의 정상원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촬영을 왔을 때는 그때는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네, 아무도 정확한 대답을 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만 모두가 동참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또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종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탐구는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싶어하는 이 열정이 사이버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상용화된 것이 1990년대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발전을 해왔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초국가적인 플랫폼 사업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이러한 인프라의 배경, 이러한 발전의 그러한 배경에 힘입어서 이제는 교육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보편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안에 있는 대학교. 정말 멋진 말인데요. 제가 이런 멋진 말 말고도 또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주 핫한 키워드죠. 바로 언택트인데요. 이 언택트 시대를 맞아 사이버대학교가 엄청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공부하면 떠오르는 게 사이버 강의고 또 사이버 강의하면 떠오르는 게 서울사이버대학교거든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일반 대학교의 차이점이 좀 궁금합니다. 요즘은 일반 대학들도 인터넷 강의와 줌을 활용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강의는 일방향인 강의가 많고 그리고 줌 세미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개교한 이래 이러한 비실시간 강의와 또 실시간 세미나를 적절히 배합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와 또 기기를 제공하고 또 학습 지원 서비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프라인 대학과 차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이버로만 공부를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이버 공부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사이버 공부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계속해서 University for All, 다시 말해서 모두를 위한 대학으로서 저희가 모토를 정하고 학교를 계속해서 유지, 운영,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서 또 쉽게 공부하고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학교는 발전되어 왔고 모든 학생, 우리 학생 중에는 도서 지역이나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미국이나 베트남, 필리핀과 같이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접속해서 충분히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사이버대학교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만큼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인기 비결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 대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비결을 물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 첫 번째 비결은 CM송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에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고 나를 찾는 회사가 많아졌고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힘찬 노래가 많은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아마 이제 우리 학교의 CM송은 국민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촬영을 할 때 이 서울사이버대학교 CM송을 잠깐 부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막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에나 계속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CM송 외에도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사랑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사이버대학교에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금 현재 시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학과 전공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신 많은 분들께 어떻게 우리 학교에 지원하시게 됐는지를 여쭤보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서울사이버대학교는 30개의 학과와 8개의 융합 전공을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공부의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고 다양한 복수 전공과 자격증 이러한 과정까지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마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젊은 학생들, 20대의 사람들이 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검구순 교수님? 네, 실제로 저희 학생들의 연령층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학한 학생서부터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학생, 심지어 노년층의 학생분들까지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이런 연령의 그 벽을 넘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장점들을 쭉 들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느 분께서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학교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여러분들께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2000년 12월 달에 개교를 했고요. 지금 12,000여 명의 재학생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최대 사이버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대학은 남녀노소 그리고 시간과 어떻게 보면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고등교육 서비스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를 위한 대학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인류사에 공헌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러한 교육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포용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16,000평방미터라는 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와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대학본부 A동과 교수연구동 B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동에는 5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차이코프스키 홀이 있고요. B동에는 이러닝 스튜디오와 음악 실습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본교 캠퍼스뿐만 아니라 지방에 7개 지역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이 지역 캠퍼스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공동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정말 자랑할 만한 스마트 러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시스템인데요. 교수와 학생 간 또 학생과 학생 간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러닝 시스템, 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디스클레비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악 대학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저명한 음악가들과 1대1 레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저명한 교수님을 우리 학교에 초청해서 마스터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명사 특강과 자격증 스터디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간 관계상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짧게나마 학교 소개를 진행해봤습니다. 언택트 시대로 많은 교육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오직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정말 많은 장점들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왜 주변에서 그렇게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추천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교육 인프라
장점이 있을까요? 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스튜디오는 정말 최신실의 시설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중파 방송국 관계자분들께서 저희 학교를 와보시고 나서 이 스튜디오의 시스템은 정말 웬만한 방송국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자칠판이라든지 가상 스튜디오까지 구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 학생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저희 학교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여기 이제 강의실을 왔을 때 "헉, 방송국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방송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없는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또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일반 대학교와 같은 오프라인 시설과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이버대 중에 최대 단독 캠퍼스 그리고 지방의 최다 지역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역시 이런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수많은 학생들이 스터디 클럽이라든지 자격증 대비반뿐만 아니라 50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인데 설마 대학 생활에 꽂힌 축제도 가능하진 않겠죠? 우리 대학에는 한마음 대축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외로움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대학생이 맞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과 친구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아마 학생들의 큰 궁금증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이버대학에도 지금 권구승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은 다양한 지역 캠퍼스와 또 본교에서 개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한마음 대축제를 통해서 매년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장기자랑을 하거나 여러 가지 페스티벌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교류도 또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서 축제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축제가 개최되긴 했나요? 네, 저희가 만일에 이제 이러한 축제가 없을 때 학생들이 교수 실제감, 또 학생으로서의 실제감, 학교의 실제감을 어떻게 느끼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하는 랜선 축제를 준비를 해서 학생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 랜선 축제를 해보니까 저희가 많은 학생들이 참여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활동으로 직접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댓글로 열심히 참여를 해서 아주 즐거운 축제로 저희가 함께 즐겼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집에 돌아가서 입학 지원서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동시에 입학도 하고 사람들과 대학생활도 함께 즐기고 싶어지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만의 수많은 장점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실제 수업을 어떻게 신청하고 또 어떻게 시험 보는지 학사 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냥 수업을 듣는 것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또 편리하고 이러한 점들이 아마 지금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된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강 신청부터 시험, 출석 체크 모두 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학교 소개에 이어서 그러면 학사 제도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학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로는 학위 취득 방법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수강 신청을 하실 때는 각각의 수업을 모두 보실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시면서 각각의 강의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들어보시고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운영해 나가시는지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 강의를 모아서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자, 강의 수강이 맞춰지면 수업을 듣기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학교는 1년 4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기는 15주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루어지는 집중학기는 6주의 간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학기에서 15주 동안 수업을 들으실 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8주와 15주에 치르시게 되고 6주 동안 수업을 들으시게 되는 집중학기 동안에는 기말고사 1회를 치심으로써 그 학기를 종료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출석 인정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반 대학에서는 그날 그 수업이 열리는 그 시간에 출석을 직접 해야 인정을 받지만 사이버 대학에서는 수업이 처음에 열리면 월요일에 열려서 그 다음 15일 동안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일이 지난 이후에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학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늦게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은 지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적평가는 어떻게 받게 되느냐? 사이버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혼합하여 쓰도록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얼마나 출석을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에 잘 참여하고 있는가, 과제를 넣는지, 또 토론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게시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으로 저희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방법을 모든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목표에 따라 각 교과목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니 수업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학위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위 취득은 먼저 성적 기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미니멈 학점이 있습니다. 평균, 평량 평균,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교과목들의 성적을 합쳐서 평균을 낸 점수가 1.5점 이상이 되어야지 졸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신 학생들이 이거보다 낮은 성적을 받으실 리는 없겠지요. 총 취득 학점은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140학점, 3학년으로 편입학을 한 경우에는 70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졸업하실 수가 있고요. 전공 교과목은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고 1학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교양 과목에 대한 미니멈 기준이 있으니 35학점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들어오시면 많은 것들이 어색하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많이 불편하시겠죠? 저희는 학생 지원을 위해서 먼저 신편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면 오프라인으로도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전담 지도 교수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들어오신 모든 분에게 전담으로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상담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 본교에 있는 하나의 자랑으로서 학생 서비스 센터는 18명의 훈련된 학사 컨설턴트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것을 어느 부서에 대한 문제, 어느 수업에 대한 문제를 물으셔도 한꺼번에 모두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교는 다양한 학생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멘토링을 받으면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앞으로 전직, 이직, 취업, 전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어 코칭 센터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또 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는 심리 상담 센터, 그리고 군인 학생들을 위한 군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격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도와주는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와 장애 학생들이 마음 편안하게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어떻게 학사를 운영하고 학생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못다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지원자라 생각하고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입학하고 싶으신 분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세요. 네, 제가 듣다 보니까 귀가 정말 쫑긋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강 신청이나 수강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시험까지 개인 일정에 따라서 유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저희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80% 정도가 직장인인데요.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된다든지 출장을 가서 어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접근이 어렵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쳐야 되는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게 한다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본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유예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정기고사에는 추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시다가 부득이한 경우로 그 시간에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 신청을 해서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학생들을 많이 배려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또 제가 듣다 보니까 피아노나 성악 그리고 실용음악 같은 실기가 필요한 과목들도 온라인 사이버로 다 시험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모든 시험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 직접 교수님을 뵙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교수님을 직접 만나서 실기를 받고 싶거나 교수님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경우를 위해서 학교의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교수님과 만나서 실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충분히 완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로 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문득 제가 사이버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하나 생각났습니다. 사이버고 비대면이다 보니까 선후배 간의 교류가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처음 입학한 학생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좀 헤매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고 뭔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학생회라는 자체 조직도 있지만 또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학생 지원센터, 서비스 센터와 관련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멘토링 맞나요? 네, 그 멘토, 멘티가 맞습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 약간 소심한 성격으로 이렇게 교류에 좀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가 멘토, 멘티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권역이라든지 근거리에 있는 특히 공부 잘하고 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배들을 연결을 시켜줘서 그런 학습에 대한 지도를 받게 하고요. 그것도 쉽지 않다면 또 전문 학사 컨설턴트 분들이 저희 학교에 있으셔서 그러한 다양한 조언이라든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같은 좀 소심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꼭 물어봐야 되는 게 좀 쑥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선후배나 아니면 전화를 거는 것조차 좀 꺼려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알려주는 제도가 없을까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연령층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 젊은 분들일수록 직접적인 어떠한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더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중에서도 이번에 수강 신청을 하실 때 보면 아마 그것이 제일 처음 넘어야 되는 관문이실 겁니다.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화나 이러한 직접적인 선배님을 멘토로서 만나지 아니하고 저희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학과의 홈페이지마다 어떻게 수강 신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첫 학기에 들으면 좋은 수업에 대해서 별도로 다 소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년별로 난이도별로 다 어떤 식으로 수강 신청을 하면 좋을지가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직접적인 어떠한 상호작용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활용해서 첫 학기 적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필요한 정보나 상세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한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좀 대학교 교재를 구하는 게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다양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다양한 교재가 필요했는데 사이버 강의를 듣다 보면은 사이버 강의 교재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제가 첫 학기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이 교재 사야 되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모든 수업 계획서에는 그 수업에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도서들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도서들은 학생들이 읽으면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치시는 데는 그러한 도서를 구입하셔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에요. 모든 수업에는 교수님들이 직접 올려주시는 교환이 있습니다.
각 주차마다 교환들이 제공되고 그 교환을 충분히 학습하시면 수업을 따라가시거나 또는 시험을 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교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데 대한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환 파일이 다 올려져 있다고 하니까 교재 찾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1년 4학기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대학교는 1년 2학기인데 이 부분도 참 궁금했어요. 우리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1년 4학기 제도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마다 본인들이 학업을 시작하고 끝내는 그러한 시기에 대한 자기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학교에서는 1년 4학기 제도라는 그러한 제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연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습 스케줄에 따라 일찍 졸업하고 싶은 학생들은 1학년으로 들어올 경우 3년 6학기, 그리고 편입을 한 학생들은 최대 3학기 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연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학기에 졸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꿈의 대학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진심으로 입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입학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보경 씨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시면 아주 공부 잘하실 것 같은데요. 보경 씨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기 때문에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3학년으로 편입해서 전혀 다른 전공을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3학년으로 편입을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기초 지식이 없을까 봐 좀 걱정되는데요. 네, 우리 대학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3학년으로 편입을 하시더라도 그 전공에 맞는 교육을 기초부터 다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과정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사소한 것 하나 놓침없이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럼 입학을 위한 절차도 궁금한데요. 이것도 사이버대학교답게 사이버로 가능하겠죠? 당연하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입학 절차를 한번 알아볼까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8개 대학 학부에 38개 학과 및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뷰티 디자인 학과, 그리고 안전관리 전공, 로봇 융합 전공, 1인 방송 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분께서 다양한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학과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형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학 지원서 작성 및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1월 18일서부터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1월 25일서부터 1월 28일까지고요. 그다음에 2월 8일에서 2월 15일까지 수업료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에 혹시 지원을 하지 못하셨으면 2차 지원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저희 학교의 웹사이트를 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학 지원 절차인데요. 먼저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의 기본 정보, 학력 정보, 학업 계획서와 준비도 검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형료를 납부하시는데요. 이거는 휴대폰이라든지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형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입학 서류 제출입니다. 고등학교 혹시 편입 학생들은 대학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러한 장학 증빙 서류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지원은 모바일이라든지 PC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 서류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등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즉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자, 저희 웹사이트를 보시면 입학 절차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학과를 직접 이렇게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원서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PC에서는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자, 휴대폰으로도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계열과 안드로이드 폰 계열 각각 이렇게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입학 상담과 관련해서는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9시서부터 오후 7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 상담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특히 1:1 맞춤형 입학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미리 예약을 하시고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하시면 1:1 맞춤 설명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입학 지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진짜로 온라인으로 간단히 입학 서류 제출이 되겠네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것저것 서류 준비하느라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역시 4차 산업의 중심, 서울사이버대학교답습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학년과 학과 그리고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도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몇몇 특별한 전형은 어쩔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쉽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및 학사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 질문이 있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바로 장학금입니다. 설마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장학금까지 준비 잘 돼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주 잘 돼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이버 대학교는 일반 대학교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공함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4년제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제도라든지 대출 이런 것들이 모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 대학교와 차이가 없네요. 오히려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부담까지 줄이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사이버대학교에서 이렇게 다 누릴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그 전에 우리 대학 등록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고등교육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저희는 일반 오프라인 대학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보통 내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점에 따라서 또 등록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바쁜 학생들은 12학점 정도로 신청하면 더 저렴한 학비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요? 이 장학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등록금이 부담돼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 이제 등록금이나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장학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모든 사이버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이시든 장학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장학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장인, 또 전업주부, 만학도, 고교 졸업생, 전문대 졸업생, 외국어 우수자, 군인, 협약기관 재직자 등 다양한 대상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으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가장 좋은 수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제도는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이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것은 대학생의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학생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러한 장학금 제도입니다. 소득 구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 부채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여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소득 구간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장학제도에서는 소득 구간별로 어떻게 장학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소득 구간은 총 10구간까지로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되는데요. 1유형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 소지자로서 10구간에서 그 아래로 8구간 이하로 해당되는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1유형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그러한 지원인데요. 국가장학금 1유형의 기준을 갖춘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의 미혼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것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보신다면 국가장학으로 많은 혜택을 보시면서 학교를 다니실 수가 있겠죠. 학자금 지원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 가능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다면 국가장학금 1유형을 기준으로 6구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7구간은 60만 원, 그 다음에 8구간에는 33.75만 원의 그러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장학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학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부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성적 장학금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장학금 종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교육비가 비싸고 교육 기회가 제한된 곳일수록 불평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의 교육 기회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국가장학뿐만 아니라 교내장학까지도 중복해서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국가장학에서 어떤 분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교내장학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그러한 장학을 확인하셔서 중복 수혜를 통하여 학비 부담은 최소한으로 낮추고 여러분들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국가 장학금 일부를 받고 또 교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은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함께 받으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심각성이 커지면서 다들 외출하기 힘드시죠? 이번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설명회도 함께 오셔서 캠퍼스를 둘러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캠퍼스를 둘러보시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셨는데 그동안 수많은 온라인 수업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한 건 또 처음이실 것 같아요. 네, 매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카메라를 접하고 있지만 이렇게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 떨리기도 했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소감 어떠셨어요? 저도 아주 신선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권구순 교수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것들이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홈페이지에도 자주 방문을 하시면 알고자 하시는 모든 정보를 다 거기서 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소감 잘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즐겨찾기 등록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네, 코로나19로 2년이 돼서 이렇게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설명회까지 참여하게 될 줄 몰랐는데 큰일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제가 당장 수강 신청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개교한 이래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사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 학과를 계속해서 개설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있던 학과와 교육과정도 계속해서 개편하고 또 수정 보완하면서 현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최신의 지식 그리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미 너무 멋지게 클로징을 해주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카카오톡으로도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소는 아래 정보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멘션에 들어가셔서 다른 궁금증들도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를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서울사이버대학교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제 때 만나요.